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일 밤 8시 48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에 대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시간이었다.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2,000명을 정원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은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법 위반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지는 법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개원이들은 오늘부터 자율적으로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몇 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협이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을 늘리는 것이 왜 정당하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상당한 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늘리는 것을 양보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 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로 고수해온 2,000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저녁 KBS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물음에 대해서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니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수석이 또 대통령 말을 뒤집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은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우리나라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 포함해서 하는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 국어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자 교육을 안 해놓으니까 정확한 의미 선택도 안 되고 문장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정확성이 없는 문장이 됩니다. 제가 기자 교육을 받을 때 선배들로부터 딱 간단 명료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쉽고 정확하고 짧게 써야 된다. 쉽고 정확하고 짧게 써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공직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고 쉽고 짧게 해야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2,000명 안을 고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수 안 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저녁이 되니까 그 부하가 나와가지고 KBS에서 그게 아니고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언어 생활을 하죠? 한국인의 국어 생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더구나 공직자는 오해가 없을 정도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협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운을 띄운 겁니다. 운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말의 해석을 가지고 한참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총선 아마 지나갈 겁니다. 아마 총선 끝난 다음에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국민의힘이 이 의료 대란 사태로 해가지고 크게 질 가능성이 점점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복지부도 의사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되니까 아주 입장이 지금 입장과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왕 뭐 욕을 먹고 선거에서 졌으니까 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기존 입장을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말도 그냥 듣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고 해가지고 정책 집행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유동적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초만 해도 의료 개혁 드라이브가 먹혀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겠다 하는 예측까지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이 보수 언론입니다.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말하자면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 속기도 하지만은 빨리 또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 완전히 스탠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스탠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거에 박수부대 역할을 한 것을 반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좀 사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냥 안고 가자니 또 한국의 보수 언론이 또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언론은 언론다워야 합니다. 언론이 박수부대 역할을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